안녕하세요. 언어꿈입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걸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어쩌다 깊이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열심히 살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항상 내리고 말았지만요. 말 그대로 진짜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걸까요? 노력은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정말 노력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책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도 원하는 목표를 훨씬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왼발 오른발을 교차하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변화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노력, 의지, 참을성, 집중력 같은 개인적 요인이고, 둘째는 만나는 사람, 일상을 보내는 공간, 주변 분위기 같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개인적 요인을 강화하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두 번째 축인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구하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자제력을 길러라, 매사에 전념해라, 언제나 몰입하라고 말하는 건 반쪽 조언이라고 덧붙이죠. 환경을 바꾸지 않고 개인적 요인만 키우려고 하면 작심삼일에 그칠 확률이 높고 발전 속도 역시 더디다고 주장합니다. 바뀌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더라도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켰다 끄는 습관을 없애려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말에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거나 일부러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머니,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떼어내는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은 유년기에 고향을 떠나 2년 동안 타지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만약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같은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 짐작하면서요. 그리고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없다고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의지를 다잡고 결의를 다진들 환경을 바꾸는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진짜로 변화하고 싶다면, 의지를 굳건히 다졌다면 곧바로 환경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선 환경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환경적 요인이라는 표현이 생소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교통비를 들여 도서관을 찾아가고, 운동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합니다. 집에서 공부하고 운동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도서관에 가고 피트니스 센터에 갑니다. 집에서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운동하지 못하는 걸 알기에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면서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에서도 볼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굳이 도서관에 가서 시청하고, 거실에서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피트니스 센터에서 합니다. 환경을 바꾸었을 때 변화의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라는 것은 어려운 담론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진정 변화하고 싶으면 의도적으로 주변 환경을 바꾸세요. 높은 성과를 내는 직원은 자리가 깔끔합니다. 필요한 물건만 책상 위에 둡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 해야 할 일과 일정을 확인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합니다.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오늘 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은 깔끔하게 내일로 미룹니다. 반대로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은 자리가 어수선합니다. 책상에는 노트, 펜, 집기, 전자제품, 종이 조각,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할지 모른 채 일합니다. 업무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일을 먼저 처리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속은 없습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주먹을 불끈 쥐기에 앞서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책상에 둬야 합니다. 온전히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자는 평소에 어떤 사람과 만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동료와 어울리면 나도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친구와 어울리면 나도 긍정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이 당신이라고 덧붙이면서요. 변화하고 싶으면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찰스 다윈은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가장 지능이 높은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다윈의 말을 빌려서 의도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든 후에 그 상황에 조심스럽게 적응하는 것이 성공의 비밀이라고 말하며 책을 매듭짓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두 다리로 걷는 것처럼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서로 긴밀하게 상호 보완해주는 관계입니다. 이를테면 의지가 샘솟을 때는 벌떡 일어나서 도서관에 향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다음 날에도 벌떡 일어나서 도서관으로 갑니다. 의지가 환경을 바꾸게 만들고 바뀐 환경이 의지를 북돋는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의지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일렁거렸을 땐 의지만 다지지 말고 환경을 바꾸는 작업을 병행하세요. 도서관에 가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이불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외부의 환경의 변화가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답답하고 정체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환경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말처럼 바뀐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아웃 꿈이었습니다.